태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현지 경제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분위기 속에서 한때 한국은 이제 필요 없다며 자부하던 태국인들조차 깊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급 기술을 제공하며 현지 경제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내 일부 과도한 규제와 한국 기업을 향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태국에서 철수는 없다고 말하던 한국 기업들마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듯 보입니다. 특히 가장 큰 공장 중 하나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철거된 사건은 현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공장의 폐쇄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지만 이미 한국 기업의 로고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철수 이유에 대해선 여러 소문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체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 자란 아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저희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방콕 외곽에 위치한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방콕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첫째로 태어나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에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부모님 일을 도왔고 어른이 되면 가족에게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곧바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셨지만 대신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삼성이 태국에 큰 공장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당시 삼성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복지가 워낙 좋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에 저는 이곳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몇 번의 면접과 긴 기다림 끝에 겨우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삼성을 다니며 느낀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회사의 체계와 조직 문화는 제가 이전에 일했던 회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세련됐어요. 삼성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어요.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곳이었죠.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기술을 배우고 심지어 한국어까지 조금 익힐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삼성의 복지 정책은 우리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정기 건강검진, 자녀 교육 지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모두 제공되었거든요. 부모님도 제가 이런 회사에 다닌다고 자랑스러워하셨고, 동생들은 제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건 회사가 직원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관리직 직원들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를 동료로 대하는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덕분에 저희 공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많은 직원들이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며 일했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공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 측에서 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결국 일부 시설을 축소하거나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삼성 공장이 멕시코로 옮긴다는 소식이 들리자 우리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인 줄 알았지만 점점 사실로 확인되면서 모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장이 이전하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이 발표한 이유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태국은 인건비가 싸지만 오븐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는 데 드는 물류비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에 공장을 두면 물류비를 줄일 수 있고 제품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였죠. 회사 입장에선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지금 떠나는 걸까? 다들 이렇게 물었지만 아무도 확실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역에서는 삼성이 단순히 물류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태국 정부의 복잡한 규제와 절차가 문제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쓰는 자재를 수입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생산이 늦어지면 비용이 올라가고 회사는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어요. 또한 태국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삼성이 더 이상 태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죠. 공장 이전 소식이 전해진 뒤 사람들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공장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추측도 많았고 그 이유가 단순히 물류비 문제만은 아니라는 말도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소식 하나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려는 참에 우연히 우리 팀 관리자인 한국인 부장님을 만났어요. 평소에는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이날은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공장 이전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부장님은 잠시 말을 아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얽혀 있어요. 물류비 문제도 있고 태국 내 상황도 한몫했죠.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벤 코리아 운동도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벤 코리아 운동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쳤을 줄은 몰랐거든요. 부장님은 그 운동이 처음 시작된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벤 코리아 운동은 몇 년 전 한국과 태국 사이에 오해가 쌓이면서 시작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태국 일부 사람들이 한국 기업과 문화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을 오만하다고 비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 운동이 점차 과격해졌다는 겁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서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을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태국 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받는 규제가 더 까다로워지기도 했습니다. 부장님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공장 운영만 해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태국 시장을 존중하고 싶지만 우리 직원들이 계속 시달리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공장 근로자들 중에서도 파업 문제가 자주 일어났어요. 물론 직원들의 권리를 위한 행동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점점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업 문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임금 문제와 복지 혜택을 놓고 회사에 항의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공장 이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장님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삼성은 항상 직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다 수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한계가 있죠. 모든 걸 맞춰주려 해도 계속되는 파업과 태국 내 반한 감정은 결국 회사가 여기서 나가는 결정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부장님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문제를 봐왔고, 일부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삼성이 떠나면 우리 같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올 텐데, 이런 이유들로 회사를 잃게 되다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부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가 떠나더라도 삼성이 태국에서 했던 노력을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벤 코리아 운동이나 파업 문제가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니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죠. 며칠 전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태국을 떠나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현대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약 5억 달러를 투자해 동남아시아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원래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후보지가 태국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지로 불리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강력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여기에서 생산 기지를 세운다면 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현대차가 이곳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동료는 현대차가 태국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아노, 요즘 태국 경제 환경이 너무 불안정하잖아. 규제도 많고 반외국 기업 정서도 심해지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을 거야. 사실 저도 동료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특히 대기업들에 더 높은 세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업들 사이에서 태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죠.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업들이 이미 태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태국 내에서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태국 경제에 기여했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부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비판하거나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소식은 사실 태국 입장에선 엄청난 타격일 거야. 그 공장이 여기 들어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잃고 있는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큰 기업이 아니라 기술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태국이 현대차에 투자를 유치했다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태국은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대차가 선택한 말레이시아가 태국과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경제 환경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선택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료는 현대차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도 크고 인프라도 더 잘 갖춰져 있대. 게다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지원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태국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어땠을까요? 현대차 같은 대기업의 투자가 들어온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현대차의 말레이시아 이전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태국 경제가 직면한 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현대차의 선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하며 왜 이런 기회를 잃게 되었는지 묻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외국 기업들을 불신하며 태국이 외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일부 태국인들을 보면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거나 오히려 한국 기업이 떠난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어요. 몇몇은 어차피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착취했을 뿐이다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더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저도 태국인이지만 때로는 우리 국민들의 이냄비 근성에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잠시 뜨겁게 반응하다가 금방 식어버리고는 그 다음엔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기업이 떠난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한국을 탓하거나 외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지만 우리 태국 사람들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기업들로부터 받은 혜택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우리 경제에 기여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태국 사람들은 은근히 한국을 깔보고 일본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곤 해요. 사실 태국인들은 일본을 더 좋아한다는 게 눈에 띌 정도입니다. 일본 브랜드라면 무조건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문화를 더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일본도 훌륭한 나라이긴 하지만 한국이 태국에 기여한 부분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는 정말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 화장품 같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도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당연하게 여기며 제대로 된 감사조차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비난부터 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기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더 답답한 건 많은 태국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철수하는 이유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거나 외국 기업들이 태국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즉 태도와 정책의 문제를 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최근 한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한국 기업들이 떠난 건 그들이 돈만 밝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기업이 돈을 밝히지 않는다면 누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만들어줄까요? 문제는 한국 기업이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우리 태국이 그들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데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사실 우리 태국 사람들은 외국 기업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태국에 처음 공장을 세울 때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요구 조건을 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태국을 선택했고 수많은 태국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에게 우리를 이용했다는 식의 비난을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우리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떠난 진짜 이유를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국은 더 많은 기회를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한국 기업들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 대거 진출하면서 여기저기 공장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 섞인 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앞서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들의 민낯이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 지인이 중국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높고 일도 쉬워 보인다며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근무 환경은 비위생적이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업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사람을 무시하는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일이 조금만 늦어져도 욕설이 쏟아졌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합리한 경쟁을 조장하면서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당연히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태국에 많은 공장을 세우더라도 제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거기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제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업무 강도가 높아도 직원들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무 환경도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중국 기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성숙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했던 그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한국에서 살거나 한국 기업에서 다시 일해보고 싶은 꿈을 꾸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 일자리를 얻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언어도 능숙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태국인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회사들이 저를 채용하기를 꺼려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살고 싶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싶어요. 사실 태국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순히 안정이 아닙니다. 저는 성장하고 싶고 더 나은 환경에서 제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삼성을 떠난 이후로는 한국어를 쓸 기회가 거의 없어서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한국어 능력을 다시 키우고 필요한 자격증도 따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이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국에 머물러 중국 기업에서 일하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대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며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국은 제게 항상 존경과 감동을 주는 나라였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국에 가서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벤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맹목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던 태국이 정작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자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난리가 났다는 사실이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쳤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이 의존하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결국 한국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오만함은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쩌면 한국이 가진 저력과 가치를 다시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